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두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코로나여도 대학교는 간다! 코로나 대학생! 21학번 가톨릭대학교 국제학부를 다니고 있는 강유진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만나서 반가워요. 네, 여러분들에게 본격적으로 중학교 3학년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때는 영어 공부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친구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실제로 선생님이 과연 친구들이나 아니면 아라운스쿨로 공부하는 여러분들께도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었는데요. 그런 궁금사항들을 제가 타파하고자 여러분들께 이렇게 앞서서 카메라에서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이제 중학교 3학년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고등학교에 가서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친구들이 많길래 선생님이 이제 고등학교 때는 영어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중학교 때 미리미리 준비를 해놔야 고등학교 때 가서도 모의고사나 내신도 정말 탄탄하게 잡을 수 있겠죠? 그런 영어 공부법들에 대해서 선생님의 팁 같은 거를 방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노란색 노트가 하나 있고, 이렇게 된 이상 기말고사를 노린다 학생의 마음이 담겨있는 이렇게 검은색 노트가 있죠. 선생님은 노트 2개를 어떻게 활용을 했냐면, 일단 먼저 본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한끗 교재를 사용을 했어요.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마더텅이나 아니면 뭐 자이스토리나 이런 여러 가지 시중에서 나오는 교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그런 교재들 전부 좋습니다. 중학교 문법과 그리고 고등학교 문법이 다르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영어 문법 교재들로 이렇게 책을 준비하시고 노트 2개를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영어 본 교재는 여기다가 포스트잇을 붙여놨죠.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여기 동명사 파트가 있고 수동태 파트가 있고 이런 것처럼 포스트잇으로 선생님이 딱 보기 좋게 적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파트별로 여러분들이 문법 교재를 보고 여기를 보고 이 노트를 활용을 해서 영어 문법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게 좋은지, 그리고 여러분들만의 노트 정리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노트 정리 방법으로 이렇게 파트를 나누어서 정리를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본책이 있고 이렇게 노트가 있으면 그 본책에 있는 내용을 여기다가 같이 따라 쓰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숙지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리를 해 놓았다고 해서 한 번만 읽고 나는 문법 다 끝냈어가 아니겠죠, 여러분. 직접 여러분들이 이거를 뭐 길거리에 돌아다니거나 아니면 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계속해서 영어 문법 책을 계속해서 읽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이렇게 본책이 있다면 이제 이렇게 검은색 책 표지가 보이죠? 이거는 영어 본책에서도 영어 문법만 자르르르 나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알죠? 영어 본책이 있으면 이렇게 본책이 있다고 합시다. 이쪽에는 문제가 나와 있고 그 영어 문법을 설명되어 있는 글이 나와 있고 이쪽에는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문제를 풀어보다가 자기가 틀린 게 있어. 이렇게 막 풀다가 틀렸네? 이런 문제들을 여기서는 오답노트 형식으로 정리를 해놓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이쪽에서는 본책 플러스 자기가 원하는 노트 정리 활용 방법으로 정리를 하는 문법 노트, 자신만의 노트 방법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거고, 이쪽 한쪽 공책에서는 문제은행식의 자신만의 문제은행 그리고 오답노트 형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렇게 보이시면 문법 설명처럼 나와 있지만 틀린 문제들을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부분에서 취약한지, 그 실수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또 어떤 부분에서 약한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오답노트 형식으로 정리해 놓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후회하지 마시고 중학교 3학년 때 놀잖아요. 여러분 선생님도 중학교 3학년 때 해봤어서 아는데 정말 잘 아는데 여러분 그 쉬는 시간 동안에 영어 공부 해놓고 문법 공부에 투자를 해놓으면 후회하지 않습니다. 사실 영어 공부도 그렇고 다른 공부 모든 거에 통틀어서 결국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 아니면 뭐 학원이나 자기주도 학습이나 인강이나 모두 다 좋아요. 방법들은 좋지만 항상 시작은 좋지만 계획을 한다고 해서 직접 실행에 옮기는 친구들이 많이 없는 거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항상 시작을 처음부터 하면 마지막까지 달리고 마지막까지 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친구, 그리고 끝까지 나는 타파하겠다
이 과목의 문법 타파하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준비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뭐라고 했죠, 여러분?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마음가짐, 정말 그게 공부의 끝과 시작과 끝을 정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양과 질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원 같은 경우에나 아니면 여러분들도 인강이나 유튜브 영상들을 보면 문제 푸는 양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죠. 사실 맞아요. 문제 푸는 양도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아는 문법을 이렇게 문제를 풀어나가고 오답노트를 정리를 해가면서 저 스스로도 머릿속에서 딱 인지만 하는 게 아니라 입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문제 푸는 양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양보다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질입니다, 여러분. 양보다는 질, 아시죠? 정말 내가 짜서 내가 헷갈리는 문제만 딱 끄집어내서 좀 더 어려운 문제들을 깊게 거의 지 안바수까지 깊게 파는 습관이 정말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선생님이 말했던 이 세 가지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학원 다니지 마세요. 그리고 두 번째, 공부할 때는 마음가짐이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양보다는 질이다. 그렇다고 양을 무시하면 안 되겠죠? 선생님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양보다는 질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기억을 하면 중학교 영어 문법에 대해서는 아무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고등학교 때 올라가서도 문법 이제 공부 안 해도 되겠죠, 여러분? 항상 공부는 마음가짐이 정말 중요하고 결국 인강이나 여러 좋은 학원이나 여러 많은 매체들이 열려져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나라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수동적으로만 그저 영어가 이런 거고 문법이 저런 거고 이렇게 수동적으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듣고 직접 실행을 해서 계속 써보고 노력하고 이러한 노력의 가치들이 결국 미래에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1등급 다이아몬드 빛나는 원석을 만들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여러분 다음 편에 또 만나길 바랍니다. 안녕!